안녕하세요. 작은 영어 실력으로도 큰 점수를 내는 차력 토익 YBM 종로센터 차예슬 강사입니다. 오늘은 LC 파트 3의 토익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LC에 적용되는 다양한 토익 공식들이 있지만 오늘은 큰 따옴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토익을 한 번쯤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보셨을 텐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에서 꼭 두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토익을 한 번도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이라도 오늘 이 토익 공식을 활용하여 큰 따옴표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따옴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what does the woman say? 큰 따옴표. What does the woman mean when she says? 큰 따옴표. What does the man imply when he says?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의도라고 하는 게 결론은 뭐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답 근거를 찾을 때 이 말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이 나오기 전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큰 따옴표 문제의 답 근거는 반드시 이 문장의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으신 후에 이 문장이 방금 나왔어 라고 생각으로 답을 고르려고 하면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답 근거는 지나간 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 근거가 어디에 나올 수 있을지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 테스트에서 큰 따옴표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4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es the woman mean when she says it's very hot today? 말씀드린 대로 문제 유형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It's very hot today가 아마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답 근거는 이 전에 나온다는 거 스크립트 상으로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부분으로 큰 따옴표 부분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 42번 문제에 대한 답 근거는 큰 따옴표 바로 직전인 I know I asked to be seated on your beautiful terrace, but it's very hot today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42번 문제를 봤을 때 이 전에 나온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자, 42번과는 다른 지문에서 나오는 60번 문제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Why does the woman say they also talked about it last year? 이라는 이 큰 따옴표 문장에 대한 답 근거 스크립트 상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큰 따옴표 부분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 60번 문제에 대한 답 근거는 바로 전 문장인 There would be a lot of advantages to merging operations, although they also talked about it last year 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 근거가 바로 전에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저희 스크립트 상으로 답 근거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제 실제로 한번 들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음원 들으시기 전에 41번, 42번, 43번 잠시 일시 정지해 두시고 문제를 충분히 읽어주세요.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ve made a reservation to meet with some clients for lunch today. It's under Cohen. Oh, yes. I see your reservation. Welcome, Ms. Cohen. I know I asked to be seated on your beautiful terrace, but it's very hot today. I can seat you at table 4 inside. Do you mind waiting a few minutes? Not at all. By the way, your parking area is nearly full. Where can I tell my clients to park? Our customers can park for free in the garage across the street. Our cashier will stamp their parking tickets. Oh, great. Thanks. I'll call them and let them know. Number 41. Why is the woman at the restaurant? Number 42. What does the woman mean when she says, It's very hot today.
Number 43. What does the man say about a parking garage? 네, 음원 한번 잘 들어보셨을까요? 자, 그럼 저희 41번부터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는 오늘 배운 유형은 아니지만 스크립트 분석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Why is the woman at the restaurant?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여자가 이 식당에 왜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A번, to celebrate retirement라고 나와 있어요. retirement 무슨 뜻이죠? 퇴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퇴직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선지가 나오고 있네요.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to perform an inspec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inspection이 뭐냐면 조사이죠. 그래서 to perform이니까 조사를 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이 되고 있네요. C번 같은 경우에는 to meet with some clients라고 나와 있어요.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D번 선지도 맞아볼까요? To write an article 이라고 적혀 있네요. 기사를 적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스크립트에서 아까 들은 내용 토대로 한번 답 골라볼게요. 41번 문제. Hi, I've made a reservation to meet with some clients for lunch today 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답근거가 제시가 되죠. 저희 파트 3나 4에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한 세트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1번 문제에 대한 답근거가 지문의 가장 초반에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문제, 두 문제 정도는 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답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바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인사말 하고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조금 안일하게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이 하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답변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고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문제 답근거의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표시를 하는데 41번 문제, 42번 문제, 43번 문제 이렇게 순서대로 답근거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41번 문제에 대한 답근거를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큰 따옴표 문제에 대한 문장을 듣기 전에 답근거가 제시가 되겠다라고 미리 예측하고 답근거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번 문제에 대한 답근거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해설을 좀 해보자면 I've made a reservation to meet with some clients라고 바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고객들과 미팅을 갖기 위해서, 고객들 만나기 위해서 이 레스토랑에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닝 표현 같은 거 하나 저랑 같이 정리하시고 갈 텐데 답근거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저희 이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의해서 보고 갈게요. 나 예약을 했는데요. 저 예약을 했는데요. 라는 표현인데요. I've made a reservation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좋아하는 단골 표현이니까 이 표현은 한두 번씩 따라 읽으시면서 입에 붙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42번 문제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42번. What does the woman mean when she says it's very hot today? 라고 나와 있죠. A번 먼저 선지 분석 한번 해볼까요? She is unable to accept an invitati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invitation 같은 경우에는 초대라는 뜻이죠. 동사 형태로는 invite라는 형태가 있으니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초대를 accept, 수락할 수가 없다, unable,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녀는 초대를 수락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It's very hot today에 대한 의도가 맞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앞부분 저희 한번 다시 볼게요. I know I asked to be seated on your beautiful terrace, but it's very hot today 라고 얘기했으니 asked to be seated라고 나오는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앉혀지기를 요청했다라니까 좌석을 이 부분에 요청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Your beautiful terrace. 당신의 아름다운 테라스에 자리를 요청을 했는데
But it's very hot today. 하지만 오늘 엄청 더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화자의 의도는 She is unable to accept an invitation. 초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B번 같은 경우에는 A cooling system is not working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cooling system이라고 보시면은 hot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 cooling 시스템이 에어컨 같은 시스템일 수도 있고 뭐 되게 차갑게 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이 cooling 시스템이 이 hot이랑 같이 보이면서 앞에 문장을 듣지 못한 분들은 이거를 함정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화자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문장입니다. 테라스에 앉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C번 한번 볼까요? A meeting will end soon. 이 미팅이 곧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 언급한 적이 없죠. 하지만 이선지가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전에 to meet with some clients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팅에 대한 언급을 하며 좀 혼동을 주려고 했던 선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D번. She wants to change the seating request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녀는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뭘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Seating request. 좌석 요청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테라스로 요청을 했는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화자의 의도는 seating request. 좌석 요청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정답은 이 D번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큰 따옴표 문제를 잘 풀 거고 이 전에 답 근거가 나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가 이 전에 나오는 답 근거를 조금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포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큰 따옴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도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스크립트를 다시 보시면 남자가 I can sit you at table 4 inside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더워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쪽에 테이블 4번에 앉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Do you mind waiting a few minutes?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표현 같은 경우에도 토익 공부하실 때 좀 알아두시고 여러 번 따라 하시면서 입에 붙여두면 좋은 표현인데요. Do you mind? 혹시 이거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거든요. Waiting a few minutes. 몇 분 기다리셔도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걸 왜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보통 통상적이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do you mind? 그러니까 마음을 쓰세요?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아니요, 마음 쓰지 않아요가 즉 괜찮아요가 돼요. 그래서 yes가 아니라 not at all, 전혀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으니 안쪽 테이블 좋아요, not at all 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By the way, 하지만 Your parking area is nearly full 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이 parking area is nearly full 이 부분이 뭐예요? 주차 공간이 거의 꽉 찼다고 얘기를 하면서 Where can I tell my clients to park? 제 클라이언트에게, 제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어디에다가 주차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43번 문제를 보면은 What does the man say about a parking garage? parking garage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자에 대한 대답을 기다릴 수가 있겠죠. 자, 저희 선지 한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할까요? It is free for customers라고 나와 있네요. 고객들한테는 공짜래요. 무료래요. 자, 그리고 B번 같은 경우에는 It is under construction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construction 무슨 뜻이죠? 공사란 뜻이죠? 그래서 under construction 이라고 하면은 공사 중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It closes soon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close는 문을 닫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곧 문을 닫는다라는 뜻인데 이게 동사로 close라고 쓰이게 되면은 닫다라는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가까운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해서 동사와 형용사 나눠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번. It offers monthly contract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contract가 무슨 뜻이냐면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계약이에요? 달마다 하는 계약을 제공한다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월 주차권 이런 것도 monthly contract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선지 분석이 끝났고 스크립트에서 바꾼 거를 찾아볼 텐데 Our customers can park for free 라고 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 선지에서 A번이 될 텐데 자, In the garage across the street, our cashiers will stamp their parking tickets.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parking ticket 같은 경우에는 주차권이 되니까 주차권에 cashier, 이 종업원이 스탬프 도장을 찍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Oh, great, thanks. I'll call them and let them know. 아, 좋아요. 그럼 제가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들에게 어디다 주차를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라고 여자가 얘기를 하고 대화가 종료가 되죠. 자, 오늘 저희 이렇게 41번 문제, 42번 문제, 43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오늘 토익 공식의 핵심은 이 큰 따옴표 문제였어요. 자, 첫 번째 이 큰 따옴표 문제의 답 근거는 항상 제시된 큰 따옴표 문장 전에 제시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토익은 문제의 답 근거가 순서대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큰 따옴표 있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의 위치에 있다면 첫 번째 문제 답 근거 바로 다음에 오겠구나를 미리 예측해서 들으시고 가끔씩 세 번째에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답 근거 들은 직후에 여기에 나오겠구나 답 근거가 라고 유추를 하실 수가 있겠죠. 다행인 건 뭐냐면 큰 따옴표 문제는 첫 번째는 절대 출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초반에 잘 들으시면 되고 그 이후에 답 근거들 잘 확인하셔서 문제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세 문제 풀어봤고요. 큰 따옴표 문제에 대한 토익 공식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차력 토익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